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지역 농가들이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다 팔지 못할 지경인데 보상마저 제한적이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성 홍동면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폭우에 휩쓸려온 흙더미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를 몰고 다리를 건너던 중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입국한 내국인으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산의 한 병원 직원이 여직원 탈의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탈의실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20여 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충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농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 내다 팔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큰데요. 보상마저 제한적이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의 한 우렁이 농장입니다. 시설 안에 있어야 할 우렁이가 인근 농수로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건져보니 손에 한가득입니다. 양식장에 물이 차오르면서 사방팔방으로 떠내려간 것들입니다. 이렇게 못쓰게 된 우렁이가 15톤으로 전체의 절반입니다. 피해액만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착잡하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부족하면 이제 다른 데 침수 안 된 데가 사다가 넣고 해서 뭐 해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고추 농가도 처참한 모습입니다. 바로 옆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비닐하우스를 덮친 겁니다. 흙탕물이 묻은 고추는 생기를 잃고 시들시들합니다. 마을 청년들의 도움까지 받아 복구에 나섰지만 3분의 2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1m 이상 하우스가 고추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은 빠진 상태이지만 고추의 뿌리가 세근이 다 나가서 그래서 아마 고추는 다 역병이 다 와서 죽게 될 것 같아요. 장맛비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우렁이 양식장과 고추 농가. 하지만 보상길이 막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렁이는 수산물 재해보험에, 시설하우스 고추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광어 등 28개, 농작물의 경우 벼나 사과 등 67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 시설에서는 초록색 고추만 이제 가입이 되는 거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심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농식품부나 농금원이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들 농가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복구 비용뿐. 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들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한숨 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 홍동면에서 69살 A씨가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축사 앞에 폭우로 쓸려 내려온 흙더미를 치우기 위해 중장비를 몰고 다리를 건너던 중 1.8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비 오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남 지역에서만 모두 1,0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특히 피해가 큰 예산과 천안, 아산, 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피해 내용을 정리한 특별 재난지역 건의서도 제출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 선포하게 됩니다. 충남에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200mm에서 38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주택 1000여 채가 침수돼 수백 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도로 210곳이 유실되고 농경지 4,336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진과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발생했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브라질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입니다.
입국 당시 공항 검역소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지난 4일 당진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에서는 60대 B씨가 확진됐는데요. B씨는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천안 충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역학조사 결과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5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2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서산의 한 병원 직원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병원 시설팀 직원인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닷새 동안 탈의실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여직원 20여 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병원은 A씨를 퇴사 조치했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벌써 장마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는데 관측 이래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상청이 장마 관측을 시작한 뒤 가장 길었던 해는 2013년입니다. 그해 중부지방은 6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무려 49일 동안 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 기록이 새로 쓰일 전망입니다. 6월 24일에 시작한 이번 장마는 4일 기준으로 42일째를 맞았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무르면서 길게는 14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부지방 장마 기간은 올해 무려 52일이나 되는 셈인데 평균 장마일수가 32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강원 영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강원 영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장마철 종료 시기가 조금 유동적이니 특히 최장 장마 기간이 2013년 49일이었지만 올해 경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마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정체 전선에서 생겨납니다. 당초 3일쯤 한반도를 지나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 다음 주까지 정체 전선이 중부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소멸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됐고 이로 인해 호우 강도가 더 세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장마에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와 하천 침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 전해드립니다. 호우 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고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예상되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니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보며 산사태주의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산지 근처 주택은 배수로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산지와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저속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을 핥히고 간 폭우로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침수차 보상 방법에 대한 걱정도 문제지만 이 침수차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접수된 충청권 침수 차량 피해 신고는 1,300여 건, 그 피해액은 12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1,100여 건은 지난주에 접수된 대전 지역의 침수 피해 차량입니다. 충남과 충북의 피해까지 파악되면 침수 차량 피해 신고는 3천여 건 이상 될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를 정상차로 속인 매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거나 고무 패킹을 뜯어내 흙이나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만 교체를 한 뒤 침수차를 정상차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도 침수 차량을 구별하는 몇 가지 요령만 알고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표적인 육안 식별 방법으로 앞유리와 문 사이 필러 부분을 떼어내면 보이는 프레임에 녹이 쓸어 있는지, 운전석 바닥면에 플라스틱 커버가 부식됐거나 모래, 흙과 같은 이물질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도움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 이원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관리 중인 이원 간척지 80헥타르에 6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최근 이원면 복지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생활터전인 간척지에 농어촌공사가 일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인 군의원도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수장과 배수로 등을 그대로 두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사업은 간척 사업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마철 잦은 비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생버섯이 대부분 독버섯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생육 환경이 좋아진 야생 독버섯은 농경지와 등산로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모양과 색깔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며 절대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버섯을 먹은 뒤 두통이나 구토, 메스꺼움을 느끼면 경험적 치료나 민간요법을 삼가고 반드시 섭취한 버섯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서산시 성현면 인구가 15,000명을 돌파하면서 읍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현면 인구는 15,021명으로 지난 2018년 10,000명을 돌파한 후 1년 10개월 만에 5,000명의 인구가 느는 등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 평균 연령이 43.5세인데 비해 성현면은 40세 이하 인구가 9,4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복합산업단지인 서산테크노밸리에 일자리가 많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2만 명 이상일 경우 읍설치가 가능하다며 지금부터 읍승격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2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해수욕장 관계자들이 건의사항을 듣고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6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군은 코로나19 예방과 안전 대책으로 보건의료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주요 공공시설물은 하루에 2차례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